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아이고. 네. 안 나오시니까는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로펌의 대표가 돼서 저 로펌 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오겠다 그래서 네. 놔드렸는데 빨리 오세요. 예. 자, 오늘 명태균 녹취록 편집 의혹과 관련돼서 좀 정리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말씀 먼저 좀 시작하시죠. 예. 우리 눈과 귀가 굉장히 현혹을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딥페이크죠. 딥페이크가 뭡니까? 음성,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갖고 우리가 귀로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조작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저게 진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안 했어 해도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가짜가 범람한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옛날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시대랑은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는 녹취 파일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그때는 살았던 거고. 우리는 아니죠. 저는 그때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딥페이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성행위를 하는 거, 없었던 영상, 없는 연예인도 막 나와서 춤을 추고 갑자기 아이유가 노래를 불렀는데 난 그 노래 안 불렀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인데 그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와갖고 대통령하고 내가 녹취를 했다. 근데 그거를 언론이 덥석 물고서는 야, 트래픽 터지겠구나 하고 다 노출시키고 나서 민주당이 그거 갖고서는 공개합니다. 그 안에 관련돼 갖고서는 이게 원본인지 뭐 어떻게 녹음이 된 건지 그 기기가 이건지 저건지 어떤 거로부터 넘어왔는지 중간에서 파일을 빼갖고 딥페이크 작업을 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공개해놓고 대통령이 말했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직접 나오라 네가 그래 그거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박찬대가 설명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뭘 확인해요? 뭘 확인한 겁니까? 질문은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뭘 확인을 할 게, 뭘 확인했어요? 확인한 걸 얘기를 해야죠. 네. 자, 무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어떤 게 뭐냐. 이 휴대폰에서 녹음이 됐어요. 제가 통화를 해갖고, 만약에. 근데 통화 녹음을 했으면 이 휴대폰에서 생성된 원본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 일단. 그 원본이 아니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해갖고 이 휴대폰으로 녹음이 된 거야. 처음에 어떤 게? 제 목소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제 목소리 전자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상태가 되고. 아니, 제가 네. 우리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AI로 이렇게 네. 그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니 네.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셨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사님이 4시간만 네. 그 어플리케이션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그 교본이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제 평소의 톤으로 4시간 동안 쭉 읽으면 그러면 AI가 모든 내 한 말을 다 지가 읽어준대. 내 목소리 톤으로. 그러니까 4시간이면 모든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 상태로 이미 왔고 더 쉬운 거는 음성 파일이에요. 음성 파일은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자녀분들도 보면 다 미디 편집하는 거 다 갖고 있어요. 글쎄 애들이 다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최소 확인을 하고서는 얘기를 꺼내야지. 그리고 편집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피해자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온 사람이 이거 편집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해야죠. 언론이 그럼 그만큼의 돈과 시간과 기자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나서 덮어놓고 공개해놓고서는 나중에 아니면 말지 뭐.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 뭐냐. 이 원본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복사해서 옮겨질 수 있죠. 똑같다.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게 진짜 똑같이 옮겨졌느냐. 그걸 확인하는 값을 해시 값이라 그래요. 해시 값. 네, 해시는 함수예요. 그래서 1비트만 바뀌어도 숫자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본이다. 원본과 동일하다. 해시 값으로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의 해시 값이 있고
그다음에 복제본 해시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맞춰보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거 쉬워요? 쉬워요. 그걸 왜 안 해? 이미 기술이 다 돼 있는 대한민국 그 전자정보 관련돼서 해시값 확인을 안 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든 가사소송을 하든 무슨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당되는 전자와 관련돼서 기반돼서 만들어진 정보이고 그 내용이 공개되고 증거로 써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본이 있었냐, 원본과 동일성이 있느냐, 무결하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신뢰성이 연결돼 갖고 여기까지 법정까지 왔느냐 확인을 하는 게 그 뭐냐 기본이에요. 기본. 아, 그게 기본이구나. 예. 근데 우리나라 그걸 너무 우리나라 기본을 좀 무시하잖아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무시하는 건 기본을 무시하잖아요. 기본 무시하지. 야, 기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감정이 중요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기본에서 다 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 네가 뭘 아는데, 뭘 아는데 네가 조사를 해봐. 불러서 직접 박찬대 씨한테 물어볼까요? 네가 무결성에서 뭘 알아? 너 해시값이 뭔지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아? 너 디지털 분석 보고서 한번 본 적 있어? 네가 뭘 안다고 확인을 했다는 거야. 네 보좌관이 확인했대? 그럼 걔 데려와봐. 뭐 하는데? 변호사라고 이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제대로 알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검사 출신 중에서도 이런 디지털 증거 관련돼서 고민하는 사람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지도 않고 가짜를 네가 증명해라. 이게 어떻게 가짜를 쓰겠냐. 네 목소리인데 이 귀때기로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을 했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변호사님 빡치셨다고요? 아, 열받잖아요. 우리도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4강에 있는 뭐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일본, 미국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해관계를 할 때 전자정보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서는 가공해 갖고 여러 가지 유포도 하고 그렇죠. 예. 이용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거 관련돼서 관리한다고 해서 혼자서 해서 될 문제예요? 국가 시스템적으로 원본 정보인지 여부 확인하고 무결성 확인하는 게 당연히 사법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고 언론 시스템에 들어와야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70년대 했던 것처럼 해갖고 지금도 이렇게 언론 쓴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눈만 뽀끔뽀끔뽀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폭로할 때 다 자기들이 이런 방식으로 원본임을 확인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뭐 해시값은 얼마 나왔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 원본 가능성에 대한 게 다 그래도 확실히 브릿지가 안 놔줘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확인을 했다. 알았어요. 정도는 해야죠. 이승우 변호사 더 독해져서 돌아왔다고. 자, 좋아요. 그 소리 규명 연구소가 그 교수 5명이 순식간에 이게 편집됐다는 거를 바로 확인을 했더라고요. 아, 그 금방 가능해요. 그거 자료 다 공개해갖고 분석 보고서 올리면 그거 갖고 따져보면 돼요. 그거 갖고서 근데 언론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식해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무식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대규모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대부분 조중동 포함해갖고 트래픽으로 먹고 살아요. 트래픽으로. 네. 그래서 노이즈만 하나 띄워놓고. 그럼요. 그거 갖고 먹고 살죠. 그럼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아, 다들 그거 관심이 있으니까 밖에서 외교가 막 문제가 되고 누가 당선되고 북한이 뭘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 터지고 이런 거는 그냥 가십이에요. 국내에서 신나서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 원수와 국가 행정 기반을 다 붕괴시키면요. 그럼 4강 북한의 놀잇감이죠, 이제. 놀이개. 그거 만들어 갖고서 그거 즐기고서 본인들 트래픽만 따먹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신문으로는 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온라인 트래픽으로 다 먹으려고 하는데 다 이거 갖고 댓글놀이 하면서 하게끔 만들어갖고 놀이터 만들어 놓고 돈 버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최소한 언론이라고 하면 책임감 있게 이렇게 국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일으킨 사안이면 해시값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무결성이랑 동일 원본성에 따져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넘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 규명 연구소가 교수 5명이 분석을 했는데 하루가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도 자료에 보면 그 소장이 배모 교수예요. 그런데 괄호 열고
휴대전화 번호가 딱 써 있더라고. 예, 예. 언론 보도 자료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석은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휴대전화까지 내가 공개한다. 그렇죠. 예, 그 해당되는 분석 보고서를 전문가가 낸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결과 낸 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검증해 봐라. 라고 해서 분석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네. 여기 어디 지금 명태균이나 뭐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 분석 보고서 낸 거 있어요? 없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떠들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론과 관련돼 갖고 언론한테 너무 책임을 안 묻는 거죠. 예,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녹취 파일이 등장하는 것과의 문제는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100년 애들한테 가르치면 뭐예요? 언론에서는 그냥 갖고 파일이 맞네 목소리 내 귀를 들으면 맞아 내 귀가 들으면 된 거지 뭐 이러고서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네.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직후에 네.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탄핵의 결정적 물증이 나왔다 이러고 막 떠들어댔어요.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갑자기 이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아예 말을 안 해.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뭐.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래도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정도 지능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정도 지능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건 범죄인데 어디 가요?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쟤네 큰일 났어 지금. 그 보이스피싱도 전달 가담하면 다 그거 요새 구속시키는데 사실은 이게 구속시킬 사안이에요. 국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게 사실은 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선동선전 해갖고서는 국가 전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북한은 무슨 뭘 러시아에서 기술을 갖고 간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뭐 정권이 목적인 정당의 이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련돼 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아무렇거나 갖다 물어갖고서는 막 물고서는 멍멍멍 짚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그러면은 법적으로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 형이 나오는 범죄입니까? 범죄상으로 그게 제가 볼 땐 처벌 형량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허위사실 적시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허위냐 진실이냐만 갖고선 죽어라고 싸울 수 있게끔. 그리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언론기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전자정보라면 동일성, 원본성에 대한 무결성 판단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 알겠어요. 네. 오늘 나오신 목적은 다 이제 달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그 오늘 한동훈이가 뭐라고 떠들면서 지금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법치 국가고요. 대한민국 법이 무너지면은 그 전체의 관념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삼풍 붕괴 사고처럼 그리고 그 성수대교 붕괴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할 소리도 아니고 민주국가의 그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법치 시민도 할 소리도 아닙니다. 법리를 빼고 뭘 따집니까? 아니 그래서 원래는 저 검사 출신이나 법률가들은 너무 법법 그래가지고서 좀 꽉 막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법률가들은 법은 그냥 이렇게 제쳐놓는 것 같더라고. 국민 눈높이하고 동료 시민이 더 중요한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일부의 그 몰상식한 법조인들이 있는 것 같고 법률가들은 사실은 법치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뭐 입법부나 행정부나 국민의 어떤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높이 안 맞는 부분이 있겠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률이지만 그 감정을 위해서 법률을 다 희생시킨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막아놨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혼재돼 갖고 사회에 아주 그 아비규환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겠습니까? 이게 무한의 투쟁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재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바라는 바는 전혀 아닐 거고 국민의 여러분들도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문제가 있지만 법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법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하자라고 법 절차를 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그걸 까먹고서는 당대표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똑똑하실까요? 한동훈 더듬거리는 거 듣다 들으니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빨리 복귀하셔야 되겠어요. 이성호 변호사. 예, 예. 저 나가시지 말고 저기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의논하세요. 언제 복귀할지. 자, 특별대담 이성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